최근 한국에 역대급 통수를 날린 두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과 일본인데요. 베트남은 그동안 한국의 삼성전자가 GDP 30%를 차지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베트남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었죠. 또한 박항서 감독의 활약으로 인해 베트남 축구가 급부상하여 최근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 여행 갔던 한국인들의 사건으로 인해 이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사건 자체의 잘잘못을 따지자면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는 여론도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정으로 분노하는 것은 이후 벌어진 베트남 사람들의 행동에 있습니다. 이때다 싶을 정도로 베트남 사람들은 인터넷에 한국인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글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까지 하며 한국을 배척하는 그들의 모습에 그동안 베트남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쌓아왔던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많이 생겼습니다. 한편 일본은 한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일본이 근래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여 어찌 보면 중국보다 신뢰할 수 없는 체계라는 불신을 갖고 있었음에도 일본과의 왕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외교적인 절차도 전혀 없이 기습적으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거부하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죠. 이에 우리 외교부에서도 일본인 입국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베트남과 일본은 외교적으로 아주 가까운 나라입니다.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일본이 가장 우수한 국가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인터넷상에서 한국을 비하할 때에도 일본의 일부 세력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사이가 좋은 일본과 베트남 사이에서도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베트남의 언론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40세의 일본 사업가가 베트남에 입국하여 돌아다닌 후 일본에 귀국하였는데 이미 마법에 걸린 상태였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 판정을 내린 후 한참 후에서야 베트남에게 이것을 통보하였습니다. 덕분에 베트남에서는 해당 일본인과 접촉한 사람들이 베트남 시내를 하루 종일 활보하게 방치한 셈이 됐죠. 뒤늦게 일본으로부터 사실을 통보받은 베트남 당국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심정으로 추적을 시작하고 있지만 그 규모를 판단할 수 없어 패닉에 빠진 상태라고 합니다. 한국에게는 그렇게 철저히 대비하여 소음을 일으켰는데 일본에게는 너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이죠. 일본 또한 베트남에게 뒤통수를 맞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후 영상은 며칠 전 업로드하였으나 유튜브의 노란 친구 때문에 삭제했던 영상입니다. 일부 편집해서 재업로드합니다. 2019년 가을 인터넷상에는 한 영상이 떠돌았습니다. 건설 현장 같은 곳에서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한 노동자에게 목줄을 채우고 개처럼 취급하는 영상이었죠. 유튜브에 올라왔던 이 영상의 제목은 베트남 기능실습생이 일본인에게 개취급을 당하고 있다 였기 때문에 이것은 인권 문제로 대두되어 당시 SNS상에서 급속도로 확산됐는데요. 이후 카를로스 곤의 일본 대탈출국 사건도 터지면서 일본 내 외국인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일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보도를 내기도 했죠.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여권을 압수당하고 기본적인 인권도 무시당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기사 속에서는 일본인들이 저임금으로 노동하는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을 다른 회사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여권을 모두 몰수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는 충격적인 보도를 냈습니다. 앞서 화제가 되었던 베트남 기능실습생 목줄 영상은 알고 보니 일본인들의 영상이었다는 것인데요. 즉, 목줄을 잡고 있는 것도 매여 있는 것도 모두 일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영상을 촬영하는 자가 베트남 기능실습생이었을 뿐이었죠. 영상을 업로드한 베트남인은 비록 영상 속의 피해자가 베트남인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에서 차별받는 현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차별을 일삼는 일본의 환경도 문제이지만 조작을 하여 여론몰이를 한 베트남인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베트남인의 역대급 조작 사건으로 인해 일본에 만연한 각종 차별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에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지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것에 기초한 근본적 사상이 타라 입구라고 설명합니다.
타라 입구는 열등하고 우매한 아시아 문화를 벗어나 우월한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자 라고 주장한 일본의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에 의해 주장된 사상이죠. 이를 통해 일본은 서구 문물을 빠르게 흡수했고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이것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2차 세계대전 중 아리아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다라는 사상이 심취해 있던 독일은 일본과 반코민테른이라는 조약을 맺으면서 일본인을 명예 아리아인으로 인정한다는 황당한 행적을 보입니다. 덕분에 안 그래도 타라 입구 사상에 쩔어있던 일본인들은 이때를 계기로 자신들을 명예 백인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조금이라도 더 백인과 가까워지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게 됐죠. 일본의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모리아리 노리는 일본인은 체력, 지능, 언어,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서양인에 비해 열등하다. 그러니 일본 청년들은 미국에 가서 미국 여성과 결혼한 후 일본으로 돌아와 체력과 지력이 우수한 백인 혼혈 자식을 낳아 그를 바탕으로 일본인을 인종적으로 개량해야 한다 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일본의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왔죠. 그래서 현재 일본에는 혼혈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일본인들은 정말로 자신은 일반적인 아시아인과 다르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 8월 도쿄올림픽 예선에서 러시아 배구 대표팀의 코치가 한국인을 향해 눈을 찌는 제스처를 취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한국에서는 국제배구연맹 측에 항의를 하였지만 일본인 네티즌들은 이게 왜 인종차별인지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로 묶지 말라. 괜히 피해를 확대시키지 말라. 일본인은 찢어진 눈을 가진 사람이 없다. 라는 댓글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죠. 하지만 정작 지난 2월에는 일본의 축구 유망주인 쿠보 선수가 같은 팀 코치에게 눈찢는 차별 제스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한국인들은 국적과 관계없이 아시아인이 차별을 당했다는 것에 분노했지만 일본에서는 큰 소음 없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눈을 찢는 제스처를 같은 아시아인을 차별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2010년 일본의 아이돌인 모닝구 무스메는 한국인들은 모두 눈이 찢어졌다는 제스처를 보이며 한국인들을 차별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렇게 일본은 우리는 아시아가 아니다 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아시아인들을 차별하는 사상을 기저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언론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 폭로가 올라옵니다. 후생 노동성의 외국인 고용 상황에 따르면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매년 14.2%씩 증가하고 있음에도 외국인들이 노동하기 좋은 환경이 절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들은 일본은 외국인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듯하다 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이 집을 구하는 것에는 보증인도 필요하고 각종 행정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 등도 외국인들에게 불친절한 것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이런 현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일본의 언론에서는 심심할 때마다 중국을 깎아내립니다. 최근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이 이어지자 일본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는데 그 이유가 황당하기 그지없죠. 미국이 기본적으로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관용의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 로마도 각종 민족을 정복하면서 이민족들에게 동화 정책을 펼쳤듯이 미국도 이민자들의 국가로서 함께 상생하였기 때문에 급속도의 발전이 가능했다. 편협한 정책을 펼치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은 정확하게 망국의 길을 걷고 있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는 하지만 기사마다 은근히 미국 이꼴 일본이라는 뉘앙스를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정작 일본은 이미 이민자들에게 차별적인 정책을 펼치는 나라로 정평이 나 있고 동남아시아에서도 우수한 인재들은 일본은 유학갈 가치도 없는 나라라고 낙인을 찍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도 일본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필이면 3월 1일 반일 환상에 사로잡힌 한국의 불매운동은 왜 항상 실패하는가 라는 기사를 휘갈기며 정신승리하듯이 말이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고도의 언론 플레이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야. 일본 맥주업계의 최대 시장이었던 한국, 일본산 맥주 수입 98.2% 감소, 일본산 승용차 수입액 68.9% 감소, 일본산 담배 72.9% 감소, 일본산 완구 57.5% 감소, 일본산 가공식품 54.7% 감소, 일본산 화장품 41.8% 감소, 유니클로 2019년 3분기 212억 원 적자, 2019년 4분기 719억 원 적자, 데상트 2019년 순적자
19억 원 추정. 데상트는 특히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이기 때문에 본사도 큰 타격을 받아 휘청거리고 있다고 하죠.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17일 기준 2,000명을 넘어서고 미국은 77명이, 프랑스는 148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탈리아 등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자체적으로 전세기를 마련하려는 등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기 위해 진땀을 빼고 있다. 이탈리아 한인회와 이탈리아 유학생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지난 9일부터 속속 취소되고 있어 귀국편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탈리아 한인회는 15일부터 이날까지 귀국 전세기를 마련하기 위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인회에 따르면 300명 정도의 인원이 모이면 21일 로마에서 인천으로 대한항공 임시 항공편을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의 전세기 제공은 아니다. 현지에서는 이미 예약한 항공편도 취소되고 있어 현지 유학생들의 마음은 다 들어갔다. 이탈리아 유학생 커뮤니티에는 지난 9일부터 셔틀버스 계속 운행하나 네덜란드와 폴란드 항공 등이 다 취소되거나 변경되고 있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귀국을 하더라도 우한 교민들이 2주 동안 격리됐던 것처럼 격리시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유학생 커뮤니티에는 개인적으로 우한에서 내려온 후 2주 격리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럽 여행 한국인 확진 케이스도 많은데 유학생이면 더욱 위험하기 때문이다라는 글도 올라왔다. 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는 파리와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하는 항공편의 경우 운영이 수시로 연기되거나 취소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프랑스에서도 전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15일간 이동 금지령을 내린 가운데 교민들의 불안함은 더욱 커지고 있다. 파리에 거주하는 교민 A씨는 마스크는 3주 전부터 정부가 막아서 사지 못하고 있다며 아픈 사람 마음 쓸 수 있게 지침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A씨는 프랑스가 이탈리아보다는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확진자 급증 속도가 너무 빠르기는 하다며 그는 정부 지침을 잘 지키지 않고 마스크를 일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쓰지 않아서 확진자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교민 커뮤니티에서도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편이 끊길까봐 전전긍긍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한 이용자는 프랑스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자꾸 들어오라고 하신다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괜히 한국에 돌아갔다가 프랑스로 다시 못 돌아올까봐 고민이 된다고 토로했다. 귀국을 결정했다는 다른 이용자는 공부야 다시 하면 되지만 아파도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는 내 나라에 있는 게 낫다는 답변을 달았다. 정부에서 프랑스에 전세기를 보낼 가능성을 묻는 글도 잇따랐다. 해당 글에는 아직 한국행 비행기가 모두 취소된 것도 아니고 다른 국가로 경유해 돌아갈 수 있어 별다른 안내가 없는 것 같다며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으면 최대한 이달 내로 귀국하는 게 최선일 것 같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미국도 사정은 비슷했다. 미국 애틀랜타주에 거주하는 교민 B씨는 주변의 몇몇은 한국이 더 안전한 것 같다며 한국으로 부모님만이라도 보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휴지를 사러 갔는데 생필품이 아무것도 없어서 마트 5군데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인도천사 한국이 제일 안전, 자랑스러워하는 것 당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물었다. 미국의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했다. 우리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다만 미 FDA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며 기본 절차를 확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국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줄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면서 24일 밤 청와대가 소개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전화 통화 내용이다. 같은 날 백악관도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막기 위한 양국 각자의 노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물론 코로나19 사태 이후 문 대통령의 이러한 통화 외교가 처음은 아니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4일에만 트럼프 대통령 외에도 사우디 왕세자, 스페인 총리와 통화했다. 앞서 아랍에미리트 왕세제, 이집트 대통령, 터키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 스웨덴 총리 등 각국 정상과 통화하며 코로나19 관련 국제 공조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20일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를 포함하면 총 10여 개국에 달한다. 이를 두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엔 요즘 성업 중인 콜센터란 제목의 익살스러운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다음 날인 25일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회와 시당국이 한국의 코로나19 진단 시약 2만 개를 구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MBC가 미 로스앤젤레스 지역 방송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단 시약 개발 생산업체인 시젠이 LA에 판매하기로 한 시약 2만 개 판매액은 미화약 125만 달러, 우리 돈 15억 3,800만 원. 이 진단 시약은 LA 응급의료요원과 전문 의료진에게 배포될 예정이며 LA 행정당국은 향후 시젠과 더 큰 규모의 계약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우리 코로나19 진단 키트 수입을 문의하거나 요청한 국가는 총 47개국에 달했다.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국가도 39개국이나 됐다. 지난 15일 한국 진단키트 신뢰성 논란을 제기했던 나 전 의학 전문 기자 홍해걸 씨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료 장비 지원 요청과 더불어 머쓱해할 만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날 시젠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진단 시약 개발 업체 대표들에게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것이라고 격려했다.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코로나19 방역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된다며 일선에서 뛰는 관계자들, 즉 국민들에게